그 당시에 여자친구랑 지금 와이프죠. 롯데월드에 가가지고 막 놀고 있는데 갑자기 문자가 와가지고 거기에 공중보건 의사로 되셨습니다. 딱 나와가지고 그래서 막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공중보건 의사들끼리 쭉 모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통 1200명 정도 돼요. 1200명이라는 게 그 의사뿐만 아니라 치과 의사, 한의사 이렇게 다 같이 모여가지고 난수표로 추첨을 해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이게 뭐냐면 1등부터 1200등까지 자기 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1등은 자기가 제일 먼저 가고 싶은 데 가는 거죠. 그거를 제가 알기로 제가 1100 몇십 등을 했어요. 이거를.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복무 선호 지역을 정해야 되거든요. 보통 선호 지역을 적어야 되는데 당연히 뭐 경기도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고 그 다음에 충청도. 뭐 이유는 뻔하죠. 서울에서 가까운 걸 좋아하는 거지. 제일 싫어하는 데가 전라도 그리고 인천. 이거 왜 그렇겠어요? 이 섬이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이게 그쪽으로 가면 무조건 섬으로 가면 된다고 봅니다. 특히나 이제 전문의들은 또 그런 티오가 있어요. 섬이 이제 외진데다 보니까 제대로 된 의사가 가서 처리해야 된다. 약간 이런 마인드가 있어가지고 전문의들은 무조건 섬에 한 명씩 보내요. 그러니까 거기 걸렸다 이러면 끝장나는 거야. 당연히 이제 저는 경기도는 제가 쓰지도 않았고 왜냐면 저는 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쓰지도 않았고 충청도를 1지방으로 썼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쓰다가 이제 나머지 도저히 쓸 데가 없어가지고 맨 마지막에 그거를 썼어요. 전남을 썼어요. 나도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게 인천에 가면은 더 피곤하다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속아가지고 전남이라고 썼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인천이 훨씬 좋은 건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당연히 저는 이제 전남으로 뽑혔죠. 그러면 이제 몇 월 며칠까지 어디로 오세요? 이렇게 딱 나와요. 그래서 도청으로 갔어요. 무슨 도청으로 가가지고 전남에 뽑힌 모든 의과, 그러니까 의과라는 건 거기에 아마 한의사랑 뭐 치과 의사는 없었던 것 같고 의과만 이렇게 쭉 모여 있는데 대부분 100명 중에 한 95명은 자기가 원하지 않는 데 온 거거든. 그러니까 다 자기 거기에 가고 싶지 않았는데 끌려가니까 벌써 분위기가 다 다운돼 있어. 벌써 다운돼 있고 이러고 있는데 거기에 제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신경외과가 5명 있었어요. 5명. 5명 있었는데 그 5명 중에서도 내가 꼴찌야. 왜냐면 1130번인가 그랬으니까 맨날 꼴찌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5자리가 있는데 4명이 뽑고 난 남은 자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추첨도 못해.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하나 뽑고 나니까 난 어디 남았느냐? 당연히 신안. 신안은 선밖에 없어요. 신안은 선밖에 없어. 육지가 없어요. 육지가 있긴 있는데 육지가 있어도 내가 갈 자리는 없지. 그러니까 그러면은 또 웃기는 게 그 각 군에서 보건소에서 봉고차 같은 게 와서 다 집결을 해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주무관이나 이런 사람들 와서 신안 뽑히는 사람은 손 드세요. 그러면은 걔네들 한 10몇 명 실어 가는 거야. 이렇게 실려 가가지고 거기서 내가 아직도 기억하는데 거기 실려 가기 전에 이 얘기해야 돼. 실려 가기 전에 다 이제 싫어하는 데 와 있으니까 분위기가 안 좋은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그 당시에 보건정책과장이면은 이제 한 5급 정도 돼요. 그러니까 나름 보건소에서는 고위공무원이죠. 보건정책과장이 나와서 설명을 하는데 갑자기 누가 손을 딱 들더니 저 누군데 왜 응급의학과는 여기를 가야 됩니까? 이러면서 항의를 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1박 2일이 되게 막 유행했을 때였거든요. 1박 2일에서 가거도를 가는 바람에 가거도에 낚시 관광객이 엄청 늘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2012년부터 정확하게 가거도에 공중보건의사 TO가 생겼어요. 원래 공중보건의사가 안 가는 데인데 너무 작은 섬이라 TO가 생긴 거예요. 근데 웃기는 게 그 조례, 이 항상 모든 행정 지침을 이 조례가 딱 정해주기 때문에 거기서 딱 정해가지고 가거도 2명 중에 1명은 응급의학과로 정한다. 이렇게 조례를 만든 거예요. 얘네들이. 근데 응급의학과 의사가 4명 있었거든요. 거기에.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은 가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돌아버리는 거지. 그래가지고 손 들고 막 싸우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분위기 진짜 안 좋았다고. 왜냐면 갖다 걸리면 이제 무조건 인력 있어야 되니까. 근데 웃기는 게 항상 여러분들 그런 거 아시지 않나요?
누군가가 내기하자고 하면은 그 내기하자고 하는 사람이 지는 거 아시죠? 그 신안군 가는 아까 막 말한 그 봉고차 있잖아요. 걔 내 옆에 타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어디 가서 그렇게 손 들고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런 거 하면은 잡혀간다고. 그래갖고 걔가 잡혀가가지고 내 옆에 앉아 있더라고. 어쨌든 그래가지고 거기에 13명이 또 모였어요. 근데 추첨은 12개만 해. 왜냐? 13번째는 각오도니까. 걔는 추첨도 못해. 걔는 각오도 가는 거야 그냥. 근데 걔가 거기서 전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있는데 물론 걔도 짱 났겠지. 자기 와이프한테 전화하는 거 보니까 알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애가 있나 봐. 깐난 애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새끼가 전화하면서 울고 있어. 나이 먹은 애가 전화하면서 막 울고 있더라고요 막. 그래가지고 아무튼 되게 옆에서 보면서 딱하다라는 생각도 하긴 했는데 뭐 내 사정이 뭐 좋은 사정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재밌진 않았어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12명이 추첨을 하는데 13명 중에 12명이 추첨을 해요. 사람들이 막 추첨을 해. 나도 추첨을 해야죠. 거기서는 승번이 없어. 1130번은 없어졌어 이제. 딱 뽑았는데 12등이야. 12등. 그러니까 또 꼴찌야. 그래서 애들이 하나둘씩 다 뽑아가는 거야 앞에서는. 근데 나는 거기서도 못 뽑아.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남은 거 하나를 가져갔어요. 그래서 남은 거 하나를 갖고 가가지고 그냥 그 섬에 갔어. 근데 내가 보니까 그 섬이 뭐 이렇게 그렇게 안 좋아 보이지 않는데 왜 아무도 안 가나? 좀 약간 의아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섬에 좀 사연이 있었더라고요. 이 웃으면서 할 얘기는 아닌데 그 전에 제가 군대 가기 전에 내가 있던 그 섬에 그 전에 있던 공부위가 자살을 했어. 자세한 얘기는 제가 할 수는 없는데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안 봐도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죠 거기를.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한 4번 정도 추첨을 원래 해야 되는데 한 번도 못하고 다이렉트로 섬에 딱 자리를 잡게 됐죠. 훈련소에서도 제가 1번이었어요. 1번 1소대 1번. 여러분들 이거 남자들 군대 갔다 온 사람은 알 거예요. 이거 1번이 얼마 안 좋은 건지. 근데 저도 대가리가 여기 있기 때문에 맨 앞에 당연히 서 있었을 리가 없어요. 중간쯤에 애매하게 서 있었다고. 근데 갑자기 내 앞에서 줄이 끊겨. 근데 네가 1번이래. 근데 그 상황에서 내가 뭐 어디 도망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할 때마다 1번 자꾸 찾아가지고 되게 피곤했었던 그런 기억도 있는데 아무튼 군대와 관련된 추첨에서는 전부 다 꼴찌를 차지했다. 섬에 들어가요. 섬에 제가 이제 들어가는데 거기는 이제 염전이 아주 많은 섬이었는데 제가 섬 이름은 안 밝힐 건데 우리가 이제 항상 그러잖아요. 이게 시골이 마치 다 1박 2일일 것 같은데 현실은 2기에 가깝다고 이게 흔히 얘기하는 얘기잖아요. 굉장히 이게 거칠어요. 이게 섬이. 사람들이 나쁘다 이렇게 말할 문제는 아니고 아무튼 좀 와일드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응급 환자들이 많이 생겨요. 많이 생겨가지고 에피소드들이 몇 가지 있는데 일단 이 섬은 또 특징이 원래 모든 사람은 출근을 하면 퇴근을 하잖아요. 근데 퇴근이 없어. 밤이고 낮이고 보고서 전화를 하면 나한테 착신이 와. 그러면 내가 그 전화를 받고 환자를 봐줘야 돼요. 근데 이게 뭐 그냥 정으로 봐준다 이게 아니고 법령으로 정해져 있어. 그래서 무조건 봐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봐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만 환자가 다 오죠. 오만 환자가 다 와요. 막 위험한 상황에 있는 환자들도 많이 오거든요. 어떤 사람이 여기에 칼을 맞아서 온 거야, 배에. 그 둘이 이러고 왔어. 정확하게 말하면 셋이죠. 배를 이렇게 누르고 왔어. 근데 이제 칼은 무조건 복막이 뚫리면 무조건 수술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거기서 제가 볼 수 있는 수준이 안 돼요. 이제 태워서 보내야 되는데 찔린 사람은 이러고 있고 옆에서 누가 그거를 눌러주고 있어. 그래서 누가 같이 왔길래 저 무슨 사이냐고 저 둘이 물어보니까 저 사람이 찔렀다고. 찌른 놈이 누르고 있는 거야. 찌를 때는 찔러놓고 이제 아차 싶은 거지. 뭐 이런 경우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런 얘기하면 또 이제 이거 제가 이 얘기하면 또 이제 못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진짜인데 제가 거기서 애를 받아봤어요. 제가 섬에서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는 상태에서 애를 받아봤어. 진짜 저 거기서 이제 의사 더 이상 못하는 줄 알았어요. 그 순간 이후로 진짜 갔더니 애가 벌써 머리가 이렇게 나와 있어. 이러고 있어.
그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뭐 어떻게 뭐 이송할 수도 없어. 이미 목이 여기 걸려 있는데 어떻게 뺐어? 어떻게? 근데 진짜 그때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어. 막 어떻게 뺐어? 근데 당연하지만 제가 산부인과 지식이 없으니까 막 그때 애는 나왔는데 탯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어쩔 줄을 모르고 막 이러고 있다가 막 저 일하던 병원에 전화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물어보고 막 물어보니까 이걸 뭐 살살 당기래. 그래서 살살 당기다가 끊어지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그건 모르겠다고 막 이래가지고 진짜 죽을 뻔했어요. 진짜 그때 진짜 저 면허 날아가는 줄 알았어요 그때. 근데 그때 내가 사실 제일 좀 짜증났던 건 나는 막 죽어라고 막 이거 뭐 하고 있는데 옆에서 남편이 미역국을 끓이고 있어요. 유유히. 응? 야, 씨,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지금 2000년대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집은 첫째도 그렇게 난 거야. 첫째도. 둘째만 그렇게 난 게 아니고 첫째도 그렇게 보건소에서 난 거야. 그래가지고 애를 받아가지고 또 애가 안으로 가지고 막 두들겨 패고 막 이래가지고 막 해가지고 막 배를 태워서 보냈던 이런 기억도 나고 그런 적이 엄청 헬기를 부르는 게 엄청 많아요. 제가 이제 닥터 헬기를 부를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이게 문제가 주민들한테 뻑하면 닥터 헬기 부르라고 이렇게 홍보를 하는 거예요. 자꾸 지자체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별거 아닌 걸로도 다 헬기를 불러달래. 한밤중에 전화가 와가지고 가니까 젊은 여자가 막 헉헉거리고 막 이러고 있어요. 막 넘어가고 있어. 근데 딱 보니까 무슨 중대한 게 아니고 과호흡이야. 여러분 과호흡 뭔지 아시죠? 이게 이렇게 하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너무 낮아져가지고 생기는 그런 막 손발 꼬이고 막 이런 거 있어요. 근데 보기엔 심각한 거지만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 비닐봉지 대고 이렇게 몇 분 있으면은 해결되거든요. 옆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막 다 난리를 부리는 거야. 헬기로 빨리 부르라고. 밤에 헬기가 어떻게 가요? 근데 그러면 또 배를 불러야 되는데 그러면 배도 해경이 무슨 뭐 사람 이송하라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해경 배를 불러갖고 가야 되는데 그때도 니네 좀 있어보라고 가만히 괜찮아진다고. 그러니까 나한테 막 난리를 부리니까 안 부를 수가 없어. 이런 적이 되게 여러 번이에요. 사고가 났는데, 교통사고가 났는데, 우리가 뭐 가다가 사고가 딱 살짝 났다 이러면 솔직히 그냥 가잖아요. 헬기 불러달라고. 보니까 멀쩡한 사람인데. 그래갖고 하도 헬기를 제가 불러대니까 한 번은 헬기 타고 오는 그 선생님이 있어요. 헬기에서도 그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헬기를 타고 오거든요. 나한테 스쳐 오더니 귓속말로 이런 걸로 보내시면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억울하잖아. 그러니까 일부러 저 사람 들으라고 저 사람들이 불러달래요! 막 이랬거든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실제로 헬기 드르르르 돌고 있으면은 아무 말도 안 들려. 그래가지고 일부러 막 손가락질 하면서 막 이렇게 저 사람이 그랬다고. 실제로 이것도 있었던 일인데 제가 떠난 그 다음 해에 공보위가 헬기를 타고 가다가 저랑 같은 지역에서 헬기가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고 솔직히 이런 어떤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그런 위정자들이 좀 이런 현실에 대해서 잘 알고 정책을 펼쳐야 이거 헬기 한번 띄우는데 제가 알기로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그런 필요한 사람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너무 많이 이제 헬기를 부르니까 저만 해도 한 1년에 한 20번 제가 불렀거든요. 그러면 저 같은 섬이 신안에 한 10대 개 있는데 그러면 1년에 벌써 몇 개를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공문을 보내서 또 나한테 이거 너무 많이 보내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웃겨요. 의사한테는 보내지 말라고 그러고 주민들한테는 닥터 헬기 있으니까 현수막 딱 붙여놓고 전화하라고 그러고. 한 번은 제가 너무 피자가 먹고 싶어서 피자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거기 당연히 피자가 없거든요. 중국집도 없어요. 그래서 보통 저는 이제 큰 섬의 기준을 중국집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로 보통 이제 따지는데 피자가 너무 먹고 싶어서 이제 그 당시 여자친구한테 와가지고 목포에서 피자 좀 사갖고 와라. 그래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랑 그래서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39개월 동안 계속 섬에 계셨나요? 39개월 동안 있는 건 아니고요. 일단 1년 동안은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섬은 이제 군대로 치면 격오지기 때문에 섬에 1년 동안 근무하면 무조건 옮길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군대에서는 그걸 교류라고 하는데 이 공보위들은 그거를 이제 도간으로 이동을 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첫 해 거기서 개고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로 왔어요. 이제 제가 선택해서 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니까 그렇게 해서 왔죠. 그것도 또 격오지에 따라서 결정이 되거든요. 가나다라, 가섬, 나섬, 다섬, 라섬인데 그것도 저는 또
레벨이 또 낮았어. 힘들기는 죽어라고 힘든데 그게 다군인가 그래가지고 빨리 선택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되게 안 될 뻔했는데 어떻게 운 좋게 또 됐죠. 막상 경기도로 이제 옮기고 나서는 그냥 매일매일 똑같은 일상이어가지고 그냥 뭐 거의 뭐 오피스 잡이니까 이 이벤트가 있었던 게 이 독감 접종을 할 때가 있어요. 시즌이. 요즘에는 이제 안 그래요. 요즘에는 독감 접종도 다 이제 민간 위탁해가지고 다 보건소에서 접종을 안 하는데 접종한다 이러면 할 때마다 무슨 주민들한테 이상한 소문이 돌아. 빨리 안 가면은 뭐 약이 떨어진다. 사실 남는데 마을회관 같은 데서 접종을 하는데 보통 제가 하루에 1000명씩 했어요. 예진을 1000명 이러면 보통 이제 일반인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 잘 안 갈 텐데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 보통 예진 하루에 많아야 100명 하면 많이 하는 건데 하루에 1000명씩 일주일을 했거든요. 난리가 나요. 난리가. 근데 막 문을 그래서 잠궈. 일부러 문을 잠궈. 왜냐면 사람들이 막 들어오니까. 근데 문을 잠글 걸 막 열어. 막 사람들이 막. 문 열어달라고 막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서 한 번은 심지어 문이 유리문이 부서졌어. 부서져가지고 막 사람들 와가지고 막 난리 나고 뭐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독감 접종 중에서도 사실 맞으면 안 되는 경우 있거든요. 맞으면 안 되는 경우가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몸 컨디션이 안 좋거나 뭐 질환이 있다거나 이러면 맞으면 안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공짜니까 또 일부 몰지각각 분들이 무조건 놔달라 그래. 무조건 놔달라 그래. 아, 이거 어머니 이런 거 맞으면 죽어요. 잘못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죽어도 좋으니까 놔줘. 이런 적도 있어요. 진짜 싫어해요. 싫어. 죽어도 좋대. 예방접종을 뭘 위해서 만드는데 죽어도 좋다 그러면 어떡해요. 그래가지고 사실 굉장히 그런 힘들었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이게 보건소는 아무래도 거의 사회복지 차원에서 나라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수익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관련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어요. 이제 아무래도 무료고 실제로 돈도 거의 안 받고 하다 보니까 이제 사실 또 그러면 또 모럴 해저드가 다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관련된 문제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뭐 돌이켜 생각해보면 저도 이제 어릴 때니까 그런 것도 해보고 뭐 좋은 기억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한 30, 뭐 몇 개월인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39개월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38개월인가 그랬는데 왜냐면 2월부터 시작해서 5월에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2, 3, 4 하면은 39개월 같아 38개월인가?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 정도 기간을 거쳐가지고 이제 복무 종료가 돼서 이제 군필자가 됐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예비군도 끝나가지고 심지어 저도 지금 나이가 사실 제가 어리지가 않은데 예비군이 올해 끝났어. 예비군이 올해 끝났어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또 막 안 하고 몇 년 이래가지고 예비군이 올해 끝났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예비군이 끝난과 동시에 이제 민방위는 자동적으로 종결된 그런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아무튼 또 예비군 썰 하면 그것도 또 한 30분 걸리는데 그건 다음에 또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아무튼 재밌었는지 모르겠네요. 나름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었는데 또 기회가 되면 같이 또 이야기해보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재다능의 백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완전 대학교에서 한참 많은 공부할 때 많으셨어요. 공부할 때 받았지. 접종 많이 해서